시청자 질문 중에 비자 서류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기숙사 생활 중에 임신했을 경우 비자 문제 등 절차가 어떠한가요? 다른 문제가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호치민 영사관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신부 비자 신청할 때 신부가 이제 임신을 만약에 했잖아요. 아무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예, 원래 과거에는 신부가 이제 임신했을 때 어떤 서류 면제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영사관 공지사항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임신 20주가 지나면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20주 이전은 지금 아무 혜택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저희도 그 신부 한 명이 신랑이 이제 2차 왔다 가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놀러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영사관에 확인을 하고 했는데, 20주 이상 첫째 이제 면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신랑 한국어 교육 면제. 신랑 한국이요? 예. 아니, 신랑 한국어 교육, 신랑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면제. 그 다음에 신랑 건강검진서 면제. 그리고 신부 건강검진서 면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범죄경력서 면제.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20주가 지나면은 신랑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교육 면제, 건강검진 면제. 그 다음에 신부 한국어 교육도 면제. 그 다음에 신부 건강검진 면제, 범죄경력 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면제 범위를 확대를 했고, 대신 20주 이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부가 임신을 하면은 신랑 신부 건강검진 자체가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러고 요번에도 저도 그것만 생각하고 신부한테 요거만 준비해 오세요. 임신 진단서 했는데, 비자 서류를 꾸며갖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영사관 홈페이지에 20주 이상에서만 면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신부 임신하고 하면은 대부분 10주 이내잖아요. 그 때문에 거의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죠. 보통 전에는 건강검진은 보면은 이제 임산부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엑스레이도 찍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들어가요. 대신 계력 검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일단 조금 있긴 있는 거네. 20주가 넘어가면. 20주가 넘어가면은 신부 한국어 교육도 면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원래는 그 출산 자녀가 있어야 됐는데, 20주가 넘으면은 이제 한국어 교육도 면제되는 조항은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개인 연애 결혼이겠죠. 이제 20주 넘고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20주 같으면은 벌써 5개월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애 결혼으로 이제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개인 소개를 해서 신랑이 자주 들어와서 만나고 이렇게 좀 길게 진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그 때문에, 그리고 기숙사 생활에서 이제 신부가 임신하는 경우는 좀 사실 드물어요. 저희도 지금까지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부가 이제 임신돼갖고 한국 간 케이스는 지금까지 저도 2건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1건 하고, 거의 잘 없는 편이에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하면 그 비자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불명예 제대 상관없어요. 그거는 군대하고, 일단은 비자 범죄 경력으로서 비자 결격 사유는 일단 가정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그런 성매매 알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 10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0년 이내까지만 그래도 5년 정도.
금곡하면 일단은 구속이잖아요. 구속되는 거니까 그거도 5년 정도 지나면은 웬만큼 거의 다 해주는 편이고요. 그런 전과에 해당되는 거지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한다고 해서 뭐 그 전과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신랑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중국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 증기 방법이 없으니 베트남 여자와 결혼이 불가능하네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인정 안 해줍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이 돼요. 저희도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진행을 이제 하다가 영사관에서 몇 번이나 가서 문의를 했어요. 한국 내의 소득만 한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내의 소득만 인정이 돼요. 외국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본인이 신고한다면 인정이 된답니다. 근데 외국 소득은 한국의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한국의 회사에서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주재원으로 나가는 건 한국의 수입 근로자 소득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지에서 외국 현지에서 이분이 뭐 사업을 하든 그쪽에 뭐 어떤 걸 하든 그쪽 재산이 있든 전혀 인정 안 됩니다. 그럼 방법 없습니다. 그분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본인 부모님 소득으로 인정을 받던 거 해야 돼요. 또 다른 분인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배달 대행으로 4대 보험 2개월 됐대요. 4대 보험 면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결혼을 했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그분 처음으로 4대 보험 넣었다 하면 지금 처음 직장 생활이잖아요. 네, 처음으로. 그러면 그분은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2개월 됐잖아요. 2개월 되면은 직장 생활을 해서 이분이 받은 월급이 혼자 살 경우에 세금 공제 전 소득이 2,100만 원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면은 자 이분은 소득금액 증명원에서는 안 나올 거지 아니에요. 그럼 첫째 자 4대 보험이 들어가면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 직장 가입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회사 재직 증명서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에 안 나올 때는 이분의 근로자 원청 징수를 그때까지 발급받는 거예요. 근로자 원청 징수 발급받고 통장에 급여 들어왔잖아요. 급여 들어온 부분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영사관에 제출해야 되죠.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나오면 영사관에서 잘 안 해줬어요. 지금은 일단은 건강보험료에서 직장 가입자로 되고 재직증명서 다 들어가고 그럼 건강보험에 만약에 된다면 4대 보험 가입한 거잖아요. 4대 보험 가입 증명 부분 그리고 이제 이분 실제 소득을 근로자 원청진수 근로자 원청진수는 세금을 매달 이제 수입을 신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서류를 갖고 또 이제 한 분인데 F6 결혼비자 서류 30가지가 넘어서 정말 힘들어요. 30까지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가지나 됩니까? 하나 다 따진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한번 시간을 볼까요, 지금? 해보세요. 신랑분 준비할 거 좀 많은 건 사실인가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적 발급 신청서는 적어야 되겠죠. 신부 비자 신청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부의 이제 의사소통 능력 입증,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슈했잖아요. 한국어 그러면 이수증 2개. 그 다음에 결혼식 사진, 뭐 가족 사진 등등 사진. 결혼식에던 사진.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와 교제를 했다는 그 카톡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초청장도 이 페이지가 9페이지 되는. 여기에 초청장 안에 본인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걸 다 기재하게 돼 있고 한국에 사는 집을 어디고 뭐 방이 몇 개고 다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교제 갱의서. 그 다음에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 다음에 이 신부를 보정서는 신혼보정서,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출입국관리소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주거에 대한 걸 또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본인 집이 아니고 임대 같으면 임대차 계약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15개.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그리고 회사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딱 20가지네요. 신랑이 준비하는 거는. 근데 이분은 왜 30까지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제 신부께 있으니까 또, 신부께. 신부께 범죄경력서, 건강진단서, 계력진단서, 출생증명서, 배경진술서, 교제갱의서, 신분증 사본. 신부까지 다 하니까 27개네요. 근데 만약에 전세를 산다. 그러면 전세계약서 하나 들어가니까 28개가 되는 거고. 27, 30개 가까이는 나오기는 나오네요. 많긴 하네. 예. 그 다 서류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랑분이 떼주는 서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초청장, 그리고 사적 발급 신청서, 신원보증서는 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다 작성하잖아요. 그게 이제 뒤에 인감 도장만 찍는 부위, 그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적고 신랑분은 사실 발급하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운 게 어떤 게 신랑분들이 오류가 많이 생기느냐. 이제 사진은 결혼식 사진 2장, 그 다음에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하고 찍은 사진 2가지, 또 두 사람 데이트할 때 한 2가지. 그렇게 해서 대충 한 5, 6장, 7장 이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잖아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재까지 이 회사가 세무서에 존속되고 있다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라는 걸 발급받으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개인이 신랑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발급받는 거. 그럼 오늘 날짜 발급하면 오늘 날짜까지 이제 이 사업자 번호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증명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을 사본을 복사를 해올 거예요. 그게 신랑분들이 바꾸가 되는 게 많아요. 저희한테. 저희들도 바꿔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본인이 준비가 다 되면 사진을 다 찍어 보내라고 해요. 사진을 다 찍어 보내서 내가 일일이 있는 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안 됩니다. 무조건 사업자 등록 증명원, 현재 오늘 날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폐업을 했는지 아닌지, 복사해갖고 하는 거는 며칠 전에 폐업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 증명은 여기서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집일 때는 등기부 등본만 들어가면 되는데, 임대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또 등기부 등본. 왜? 실제 그 등기부 등본상 주인과 계약이 된 게 맞는지, 이런 부분. 그런 식으로. 그 소득에 대한 그거만 대부분이 이제 신랑분들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나머지는 발급받는 건 한 개 한 개 발급받으면 돼요. 회사에 몇 가지 받고,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신청해갖고 받으면은 대부분 다, 사진 같은 거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신랑분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 교제 갱의서를 이제 적는 게 신랑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죠. 근데 교제 갱의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신부를 만났고,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해서 했으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이 업체에서 언제 베트남에 와서 신부를 소개받았고, 신부를 소개받아 보니까 이 신부가 어떤 신부라서 본인이 결정했다. 사실대로 자기 마음을 적으면 돼요. 결정을 했고, 약식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많은 문자를 나눠보고 영상통화를 해보니까 신부가 어떻더라. 그리고 언제 베트남에 다시 와서 처갓집에 가서 전통을 했다. 그러면 또 신부하고 지낸 과정에 대한 본인 마음, 느낀 마음,
어떤 분들은 적으라면요. 날짜 탁 적고 이거는 일정표를 적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중간중간 지나면 교재 갱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가 어떤 사람 같다, 나도 어떤 마음이 생겼다, 뭐 이런 본인에 대한 마음 표현도 좀 쭉 적고 한 A4 용지 한 장 정도. 자, 어떤 분은요 A4 용지 한 막 5장, 6장씩 막 적어 오는 분이 있어요. 그냥 A4 용지 한 장 정도 간단하게 본인의 마음 적는 겁니다. 그거 적으면 돼요.